자, 8회 마케팅 가겠습니다. 유튜브 마케팅 들어갑니다. 제 8회죠.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힘내시고요. 유통 마케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6번서부터 이제 천천히 풀어가 있는데요. 앞에서 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면서 좀 간단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이 좀 색다른 문제죠. 이건 별표 표시를 하시는데요. 앞에 문제랑 좀 약간 다른 유형인데요. 다음의 사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그 레스토랑 모두 타보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또 뭐 엠파스는 뭐 야외에서 엠파스에서 이렇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3번이 정답인데,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으로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 제품과 비교함으로써 자사의 제품 편익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 제품과 비교하면서 자사의 제품의 편익을 강조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들은 앞서도 다 보셨어요. 제품이 지니고 있는 추상적인 편익은 요게 소구하는 전략이 이미지였죠. 그다음에 자사 제품이 적절한 사용 사항을 설정함으로써 타사 제품과 사용 사항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도 앞쪽에서 소비자에게 인식하는 걸 배웠고요. 자,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1번은 이미지 포지셔닝이고 2번은 사용 사항에 의한 포지셔닝. 자, 4번은 자사 제품의 속성이 경쟁 제품에 비해 차별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킨다. 이거는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이죠. 해설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제품이 특정 사용자 계층에 적합하다고 소비자에게 강조하여 인지시키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47번 별표를 표시하셔야죠. 푸시 풀 전략은 잊을만 하면 또 나오죠. 자, 푸시입니다, 여러분들. 푸시. 풀이 아니야. 푸시는 밀어내기죠. 가장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소비자의 브랜드 애호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겠죠. 정답은 2번이다. 자, 다른 것들은 풀 전략이 되겠죠. 끌어당기는 거. 자, 제조업자는 이제 도매상에게,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이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바로 이게 지금 푸시예요. 2번이 틀렸죠. 이 푸시는 이 중간상들로 하여금 자사의 상품을 취급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 권유하도록 하는 거죠. 브랜드 선택이 이제 점포 안에서 이루어지고 충동 구매가 좀 잦은 제품의 경우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은 다음 중 구매 의도 형성에 있어서 구매 의사결정 사이에 지각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구매 의도 형성에 구매 의사결정 시 지각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전국적 상표에 대한 선호, 의사결정 자체를 회피하고 보증 상표에 대한 선호, 친구로부터의 정보 수집. 근데 타인의 태도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 2번, 49번 갑니다. 자, 다음 내용 중 공통적인 가격 정책으로 바른 것은, 이것도 별표 치시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 좀 그대로 냈죠. 2부제. 그래서 택시 다음 내용의 공통적인 가격 정책으로 바른 것은 택시 기본 요금에 추가 요금을 낸다든가, 놀이공원에 입장료가 있고 또 사용료를 또 플러스한다든가, 휴대전화에 기본료가 있고 추가 사용료, 전기세에 기본료가 있고 추가 사용료, 이렇게 해서 2부제 가격이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기본료로 하고 사용료를 구분해서 2부제로 하는, 정답은 5번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0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 중 2차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그 1차와 2차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차 자료 자꾸 출제가 되는데, 1차 자료는 어떻게 돼요? 기업 조직이 사업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직접 조사합니다. 직접 수집. 우리가 조사하죠. 정확하겠죠.
정확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존의 자료, 2차 자료. 2차 자료는 기존의 자료예요. 기존의 자료. 정부의 통계치라든지, 그 다음에 논문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 학회 발표, 이런 것도 약간 객관적이죠, 그죠? 객관적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1차 자료라는 자체는 기업이 직접 조사한 자료니까, 설문조사, 여러 가지, 델파이법이나 특정 목적 프로젝트에서 조사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5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5번이다. 이것도 1차와 2차 자료집에 대해서 매번 출제되니까 별표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가볼까? 자, 1번. 2차 자료는 현재 조사자의 조사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차 자료는 통상적으로 자료의 취득이 쉬운 편이죠. 나와 있으니까.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1차 자료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2차 자료는.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이 조사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5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2차 자료는 현 조사의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자료이므로 2차는 대표적인 게 정부 간행물, 각종 통계 자료예요. 근데 5번에 보시면 전화 서베이라든지 대인 면접법 등은 이거는 1차 자료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1번 같은 순서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전략적 계획의 수립 단계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이고. 자, 어떻게 됩니까? 기업 사명의 정의를 가고 기업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다음에 선장 전략의 수립이다. 1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52번 갑니다. 자, 52번. 다음 중 점포 레이아웃 설계의 기본 원칙을 잘못 설명한 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고객들이 점포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머무는 시간이 짧을수록이 아니라 길수록이죠. 길수록 고객의 동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많다. 그만큼 동선을 이제 극대화시켜야겠죠. 그죠? 그만큼 시간이 길수록이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동선과 관련되니까, 출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3번 갑니다. 자, 53번. 다음 박스에 안에 내용으로 참조하여 각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어떤 거냐. 자, 일단 53번으로 가시면,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데요. 자, 합니다. 기억. 자,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소비자에게 따라 품질이나 성과가 다르게 평가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여행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온 소비자들 간에 해당 여행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비스 특성 중에서 이질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질성. 그래서 첫 번째는 이질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의 생산 및 인도 과정에서 가변성 요소에 인해서 서비스의 내용이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니은은, 그러니까 이질성이니까 뭐 정답은 니 5번밖에 없네요. 하나가 딱 걸리는데. 그 다음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신현희 연구원은 24일 대한병원협회에서 개최된 국내 병원의 스마트 홍보 전략 세미나에서 변화하고 있는 병원 홍보 트렌드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 이러한 신현희 연구원은 의료 서비스는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나 설명이 어렵고 환자가 직접 이 시술을 받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어떤 형태가 없는 무용성이죠. 소비자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용의 형태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용의 혜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건데, 정답은 5번이 이제 확실하게 맞겠죠. 자, 이 정도도 이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촉진 관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일단은 표적 전중의 확인,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결정, 매체의 선정,
촉진 예산의 설정, 촉진 미스의 결정, 촉진 효과의 측정. 그래서 정답은 오늘 3번이 정답이다.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55번 갑니다. 내용이 기네요. 다음은 이제 매슬로의 욕구 단계별로 관련한 기사이다. 이를 토대로 한 가로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거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사회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3번이 정답인데요. 쭉 옆니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고, 이 단계를 사람들이 일종의 연대감을 느끼는 사회 소속감의 욕구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연대감, 유대감이건데요. 키만 봤어요. 여러분 다 읽는 건 여러분이 다 읽으시고. 그러니까 사회 소속감의 욕구는 인간이 집단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또는 동료들을 또 받아들이고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어디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다른 집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동료와 친교를 나누고 싶고, 이성적인 교류나 결혼을 원한다. 이건 뭐 연대성,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소속감이죠. 사회 소속감의 욕구니까 3번을 지적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로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슬로우에 대한 그 욕구 단계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56번은 당연히 우리가 별표를 2개 표시해야죠. 자, 선택적입니다. 선택적. 선택적이다. 자, 야매가 그냥 먹히네요. 선택적 하면 선매가 나와야 돼요. 선매품. 근데 정답은 5번은 주로 우리가 편의품에서 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택적 유통은 일정 자격을 갖춘 하나 또는 이상 또는 소수의 중간상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시장범위를 무조건 확장시키려 퍼뜨려 하는 편의품이 아닌 선매품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 편의품이 아니라 선매품이다. 자, 선택적 유통은 자사 제품을 취급하기 원하는 중간상에 일정 자격을 갖춘 하나 이상 또는 소수의 중간상이에요. 판매를 이제 허가하는 거고요. 판매력이 있는 중간상들만 유통용로에 포함시키므로 만족스러운 매출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 개방적인 편의입니다. 개방적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경로 구성원들의 통제가 가능하고, 전속 쪽은 전문품이죠. 전속 쪽에 비해서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죠. 전속은 딱 한 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57번을 가면, 다음 중 표적시장 선정에서 고려 요소에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일단은 표적시장 선정은 기업의 자원 들어가고요. 제품의 수명주기, 경쟁자, 소비자의 민감도. 자, 이 표적시장을 되려면 제품이 이질하면 안 되죠. 시장이 동일해야 되고 제품이 동질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자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시장은 이질성이라는 게 틀렸죠. 당연합니다, 이건.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번 정도도 별표를 치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박스의 안에 내용이 모르는 것은, 자, 이건 이제 수직 진열이에요. 4번이죠. 답부터 본다면. 그래서 이 곤돌라 내에서 동일 품종 상품들을 세로로 이렇게 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분 상품이 곤돌라 라인 내에 골든존에 걸쳐서 진열되어 고객 균등히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 시선의 흐름을 수직화하여 상품을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여 눈에 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직화라는 단어네요. 시선이 상하로 이제 움직이니까 수직 진열이다. 빨리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화라는 단어, 그 다음에 어떤 단어? 시선이 상하로 움직인다는 단어. 이런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9번이 참 재밌는데, 이것도 별표를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는 못 읽어보고요. 사례 원만 물어볼게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디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디마케팅. 자, 디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4번인데요. 자, 기업 조직들이 자사의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보다는 반대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써 적절한 수요를 창출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유회사 중 네슬러는 광고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2, 3개월까지는 모유를 먹이려고 권하면서 모유를 먹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엄마의 젖과 가장 비슷한 자사의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꼬시는 거야.
이게 디마케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0번으로 갑니다. 60번은 이제 앞쪽에서 좀 나왔었어요, 문제가. 반복되는데요. 자, 다음 중 광고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거. 2번이죠. 광고는 광고주가 아이디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서 유료 형태를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매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료가 아니라 유료고요. 그래서 광고주가 아이디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료로 형태로 제시하면서 인적 매체가 아니라 비인적 매체를 통해서 촉진한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61번 갑니다. 자, 다음은 시장 세분화 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요거 5번 체크하시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세분화니까 시장 세분화는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특정 마케팅 믹스에 대한 반응. 이 세분화 근거에 있어서 일단 같은 세분 시장의 구성원은 동질성을 보여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분화는 동질성입니다. 보여하고 다른 세분 시장의 구성원과는 이질성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내부적 동질성과 외부적 이질성이다. 나와 있네요. 뭐 내부적 동질, 외부적 이질은 거기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바뀌었잖아.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62번도 별표. 우리가 또 나왔네요. PLC. 항상 숙제가 됩니다. 자, 62번. 제품 수명 주기의 도입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62번 1번. 도입기는 시장 진입의 초기이므로 제품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본형 제품이 출시되는 단계야. 그럼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말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수정이 이루어집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시장 진입의 초기에는 제품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본형 제품이 출시됩니다. 그러면서 시장 진입이 초기이므로 경쟁자가 없거나 또는 소수가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이익 수준은 거의 낮아요. 많은 판촉 비용이 투입되겠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도층을 대상으로 판매 초점을 맞춰서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게 좋겠죠. 다 얘기했던 겁니다. 자, 63번. 자,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일단은 치약의 경우 값이 싼 치약, 충치 예방용 치약, 하얀 이를 위한 치약을 따로따로 만들기보다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전문화하는 정책이다. 자, 일단은요. 4번을 보시면 생산, 판매, 촉진 활동을 전문함으로써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말이 안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자, 64번. 다음은 판매 촉진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데 이건 2번으로 봐야 돼요. 2번의 정보 제공은 좀 멀죠. 그러니까 판촉은 보통 광고 수조 필요 없으므로 저비용으로 촉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신제품 소개나 판매에 활용이 됩니다. 근데 뭐 정보 제공 기능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2번이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죠. 65번 갑니다. 자, 또 이제 새롭게 이제 그림 하나가 나오죠. 65번. 자, 다음 중 아래 그림에 관련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조직 공정성인데 이제 분배 공정성, 받은 보상의 공정, 절차 공정성, 받은 보상이 결정되까지 절차가 공정이 되고 관계 공정성,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적 접촉과 예우의 공정. 그렇다면은 4번이 이제 틀었다고 봐야 돼요. 자, 이것도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개인의 불공정성을 지각하면 대개 부족한 보상에 따른 불만이나 과다한 보상에 따른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나타내어 불공정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동기부여를 해야겠죠. 말이 안 맞습니다. 그죠? 동기부여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6번. 자, 다음 중 하나의 전체 시장을 몇몇의 지대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대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수송비를 부과하는 방법을 무엇이라는 거 아닌가. 자, 이건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구역 가격이요. 지역 간의 운송비 차를 일정 정도 반영하면서 가격 관리의 효율성도 같이 취할 수 있는 게 이제 구역 가격이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67번. 자, 다음 중 집약적인 유통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집약적 유통은 어떻게 돼요? 집약적, 개방적이라고 하고 편집,
편의품이죠, 편의품. 편의품을 취급하는 그 유통인데, 자, 일단 집약적 유통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짝지어진 것은, 자, 집약적 유통의 특징은 충동 구매의 증가가 맞아요. 리을에.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의 확대, 그 다음에 편의성의 증가, 낮은 순수익, 소량 주문, 재고 및 주문 관리 등의 어려움, 당연히 중간상 통제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겠죠. 정답은 기억하고 우리가 리을하고 미음이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중요합니다. 집약적 또 나왔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사례를 보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매슬로우의 5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 가운데 최고급이에요.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쭉 읽어보시다면 맨 마지막에 어떻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적용해 본다면 공무원들이 있어 승진 누락, 인사 적체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자아 실현 욕구를 좌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이것도 이제 매슬로우에 대한 우리가 그 욕구 5단계는 또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별표 하나 쳐주고, 그 다음에 69번으로 갑니다. 다음의 사례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시장 세분화의 요건을 고르면,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지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2번인데요. 답부터 보면. 얘는 세분 시장이 충분한 규모이거나 이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세분 시장 내에는 특정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가치가 있을 만큼의 가능한 동질적인 수요자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다음 사례 가장 높은 시장 세분화는 유지 가능성입니다. 장애인들은 버튼 조작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장 규모가 경제성을 보증하지 못하면 세분 시장의 가치가 적은 것이다. 그래서 세분 시장이 충분한 규모이거나 이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할 의미인데, 각 세분 시장에서 특정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가치가 있을 만큼의 가능한 도덕적인 수요자들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유지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70번. 자, 내용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 할인점에 가면요, 1980원짜리 라면 묶음, 980원짜리 로또, 9,900 단수로 가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이 생활용품이나 이제 가격표가 많이 있는 것에 1,000원, 2,000원, 1만원 대신 980, 1980, 9,900 같이 가격이 상한 것은 소비자들이 하여금 소비자가 지인거는 9나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최대한 인하된 가격이라는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목적입니다. 실제 차익보다 저렴한 인상을 주는 효과로서 제품의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은 단수 가격 정책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마케팅에서 굉장히 프라이스 전략에 많이 쓰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수 가격에 대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심리적으로 값싸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판매량을 늘리려는 가격 결정 방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느낄 수 있고, 더불어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수 가격. 그래서 이 같은 가격 결정 방법은 여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계산에 의해 제품이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가격 결정 방식은 단수 가격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회 모의고사까지 유통 마케팅을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46번으로 가면은, 자, 46번도 어떻습니까?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미지냐, 사용 사항이냐, 제품 속성이냐,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션이냐. 근데 이건 3번이 정답이죠.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션을 소비자에게 인식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과 비교함으로써 자사의 제품의 편익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7번. 자, 푸시는 소비자의 브랜드 애호도가 낮다. 이 정도. 그 다음에 49번. 자, 전기세 기본료 추가 사용료처럼 제품에 대한 기본료를 줬고, 그 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 부가 사용료라는 게 2부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0번. 중요한 게 1차와 2차가 있죠. 근데 2차인데 다 5번만 1차다. 이렇게 해서 자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고객들이 점포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그럼 그만큼 동선에 대한 것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머무는 시간이 기니까.
레이아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53번, 그죠? 그 첫 번째는 기억이 이질성이에요. 서비스의 생산 및 인도 과정에서 가변성 요소에 의해서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죠. 무용성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용의 혜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55번 같은 경우는 사회 소속감의 욕구가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가 아까 말했던 자아 실현이 있었죠. 그것도 연결시켜서 보시고 선택적 얌에 먹혔습니다. 선택적 선매입니다. 편의품이 아니죠. 그래서 56번엔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57번 시장 표적 시장의 선정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제품의 이질성이 아니라 동질성이죠. 원하는 제품을 이렇게 표적 시장을 세분화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는 자체는 동질성이죠. 말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58번은 세 번째에 수직화가 있고 맨 마지막에 상하 있으니까 수직으로 좀 찍었으면 합니다. 4번. 그 다음에 59번 같은 경우는 디마케팅이죠. 그래서 기업 조직들이 자사의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보다는 반대로 소비자의 시장에서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써 적절한 수요를 창출해서 거기에 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익 극대를 또 깨하게 또 들어가는 디마케팅이 되고요. 자, 60번은 광고라는 것은 유료예요. 근데 이제 매체니까 비인적 매체다. 이렇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61번은 특정한 마케팅 미스에 대한 반응이나 세분한 근거에 있어서 같은 세분 시장의 구성원들은 동질성이고, 다른 세분 시장의 구성원과 이질성을 보여서 내부적 동질성과 내부적 이질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세분화 중요하고요. 자,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PLC. 그래서 이 도입기에서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62번에 시장 진입의 초기이므로 제품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죠. 이루어진다는 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걸 찍으면 67번 정도 집약적 나왔습니다. 집약적은 개방적 편의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어떤 게 키가 되겠어요. 충동구매 증가, 중간상 통제에 대한 어려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67에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9번 같은 경우 우리가 유지 가능성. 그래서 요거 68번도 중요합니다. 68번은 메슬로의 5단계 중에서 아까도 나왔었죠. 소속감에 대한 욕구. 근데 이거는 자아 실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 욕구 가운데 최고급 욕구로 자신의 잠재력 능력을 최대한 개발의 일을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쭉 읽다 보면은 뭐 어때요? 이 자체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의 승진 노력이라든지 인사 적체 이런 문제들을 생각한다는 건 자아 실현 욕구죠. 69번은 유지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세분 시장이 충분히 규모이거나 총량 규모거나 이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할 의미인데 각 세분 시장 내에서 특정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가치가 있을 만큼의 가능한 동질적인 수요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지 가능성이다. 자, 70번 참 재밌는 거죠. 단수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마케팅에서 특히 유통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프라이스 자체가,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단수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980원짜리 노트, 9,900원짜리 생활용품 이런 거, 1,980원짜리 라면, 묶음 이런 거 단수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심리로 딱 봤을 때 좀 싸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9,900원은 100원 싼 거야. 만 원보다. 그럼 어떻습니까? 느낌에 이제 판매량을 늘리려는 가격 결정 방법이죠. 좀 많이 사야겠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상당히 낮은 걸 생각하고 야, 이 정도로 책정했다면 판매한 사람이 정확한 원가를 따져서 봤구나.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계산된 거구나. 심리적 가격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5번. 가격 결정 방법은 여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계산에 의해 제품의 가격이 책정되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가격 결정 방식이 단수 가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케팅, 유통 마케팅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어때요? 우리가 지금 쭉 보시다 보면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냐면 여기 보시다시피면 뭐 박스를 쳐서 이것은 어떤 마케팅이냐, 뭐 추상적인 편익을 추구하는 거냐, 이미지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푸시, 풀 전략 두 가지. 그 다음에 가격 정책, 2부제 같은 걸 따지고 자료는 1차와 2차. 지금 많이 나오는 것들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특성은 뭐 이질성이 있고 무용성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소멸성, 비분리성 같은 걸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슬로의 욕구가
사회 소속감의 욕구랑 자아실현 욕구를 찾아내는 걸 나왔죠. 선택적은 야매로 선이니까 선매지 편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직은 이제 어떤 수직 진열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가 수직화, 상화, 표적 시장이라든지 모든 것은 제품의 동질성을 따져요. 그 다음에 디마케팅이라는 게 있었고, 광고는 유료고 비인적 판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입은 제품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약적이라는 자체는 편의니까 충동구매 증가, 중간상 통제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어때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단수 가격,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통 마케팅은 8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회 때서부터 5회 때까지가 가장 여러분들 이제 문제 자체를 기출문제와 연결시켜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통 마케팅에 대한 6, 7, 8이죠. 6, 7, 8. 이 세 모의고사는 최근의 경향을 좀 많이 반영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옛날에 출제됐던 거 외에 최근에 반영된다는 건 8회, 6, 7, 8회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간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보지 못했던 문제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푸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공부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 동영상을 들으시고 먼저 기본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제가 우리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가 거의 다 또 예상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한번 쫙 보세요. 기출문제를. 해석까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고 마지막 단기 완성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유통 마케팅 모의고사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